이제 신났네. 신났어. 이제 좀 안 졸려나? 세게 때려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미적분이 이제 들어갈 건데, 그 현대과학은 이 미적분 이전과 이후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게 해준, 이게 변화하는 이랑 똑같지. 관찰 이렇게 좀 요약해서 쓸게요. 일단은 뭐 이래서 우리 뭐 인간계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우주라든지 다 연속적으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키가 갑자기 눈 떴다 딱 떴는데 갑자기 10cm가 커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10cm가 컸다라는 건 차근차근 성장해서 10cm까지 간 거지 0에서 갑자기 10이 되는 경우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관찰,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균등하게 변화를 했는지, 아니면 천천히 변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했는지, 아니면 급격하게 변화하다가 천천히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준 게 미적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관찰했듯이 내가 만약에 10cm를 컸다고 해주면 이게 점점점 내 키가 10cm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10cm에 가까워질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우리 극한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단원 1단원은 극한, 대단원 2단원은 미분, 대단원 3단원인 적분, 이렇게 총 3개의 대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오늘 할 건 1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극한이라는 걸, 너네가 미분이라는 걸 새로 알려면 새로운 정의들을 막 배우게 됐거든. 약속들을 친숙해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딘가로 근사를 시키고 싶어. 예를 들어서 수직선상에 어떤 2라는 숫자가 있대. 자, 2라는 숫자에 굉장히 가까이 가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2에 대한 함수값들을 조사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 플러스 5라는 어떤 직선이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건 뭐냐면 얘를 fx라고 했을 때 f2 값 이런 거 조사했지. 함수값. 맞아? 그냥 어떤 정해진 것에 대한 최대값, 얘는 몇이야? 7이다 이렇게 했었잖아. 이게 기존에 했던 함수값에 대한 조사거든. 함수값.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처로 보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x값을 2를 여기다가 대입해줘서 그때의 함수값이 7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읽잖아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로 근사를 시켜볼 거야. 2로 근처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점점점 2에 가깝게. 점점점 2에 가깝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딱 2가 되는 게 아니라 2에 가까운 수야. 오케이? 2에 가까운데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수야? 2.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이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럼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함수값이? 7에 가까워지고 있지. 이런 걸 조사하고 싶은 게 극한값이야.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A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어떤 함수를 조사했는데 계속 여기 3값을 가진대. 계속 3이래. y좌표가. 계속 지금 A에 가까워지고 있지. A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때 함수값이 계속 몇이야? 3. 계속 3이잖아. 근데 A 이후로는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A에서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랑 A에서 오른쪽으로 달아갔을 때 그때 점점점 가까이 가는 값은 얘는 3일 거고 얘는 점점점 가까이 가는 값은 몇이야? 1이겠지. 이게 달라지잖아. 이런 것들을 관찰해 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 뭘 알 수 있냐면 왼쪽으로 갔을 때랑 오른쪽으로 갔을 때 딱 만나면 얘는 어떤 이 두 함수가 이어짐을 추측할 수 있죠. 이어짐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막 왼쪽에서 이렇게 딸랑딸랑딸랑똘랑똘랑똘랑 움직였어. 오른쪽에서도 똘랑똘랑 움직였어. 근데 이게 쭉 해서 이렇게 같아지네. 여기 어떤 특정으로 가까이 가는데 여기서 만나겠네. 그치? 자, 이런 것들을 관찰해 줄 수 있다고. 그런 관찰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서도 보내보고 오른쪽에서도 보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만나는 걸 관찰하고 싶은 거야. 그 말은 안 만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맞아? 이런 것들을 용어를 정리할 거거든. 자, 지금 이제 이거는 프롤로그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변수 x를 어딘가로 보내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너네가 어떻게 해보면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x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a에 가까워지고 있다.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x가 2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잖아. 그때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함수값은 7에 가까이 가고 있지? 맞아? 자, 어디로 봐봐. x를 2로 보냈을 때 함수값이 7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관찰이 가능하잖아. 그치? 이런 거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때 fx의 극한값은 7이다. 자, 이게 의미가 뭐라고?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그때의 극한값이 뭐라는 거야? 7이라는 거야. 극한이 끝이 아니야. 끝이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근방을 얘기하는 거야. 근방. 그 근방. 그 근처. 근처에서의 요 근처. 요 근처의 함수값에서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요 근처. 여기까지. 이런 기호를 약속을 할 거고 우리는 어떤 값으로 이렇게 대응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상에 지금 오른쪽으로 쭉 무한히 보내줄 수 있잖아. 이렇게 계속 커지겠지. 얘는 어딘가에 근처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질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우리 무한대라고 하지. 이걸,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무한대, 이렇게 인피니티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그래서 얘는 x 값이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럼 내가 제일 큰 수를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큰 수는 존재하지? 수의 체계가 원래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처음 보니까 너네가 어떻게 관찰하는지 좀 보면 예시를 들어줄게. 제일 쉬운 건 fx를 x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관찰하기가 제일 쉬워.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계속 커지고 있다. x값이 계속 커지고 있을 때 그때 fx의 극한값을 조사하고 싶은 거야. 자, 우리 극한값이라는 건 그래프를 알면 편하거든.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면 x값이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때 함수값은 어디에 점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우리는 얘가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내가 는 0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실제로 0인 거야? 실제로 0이 아니야. 얘는 뭐냐면, 그렇지. 0에, 이거 숫자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가까워지는. 근데 이렇게까지 막 0이 아닌가 그러면 0.0001인가 뭐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0이라고 너네는 아직은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처음에 그냥 가라로 이렇게 막 편리대로 그냥 뭐야 이거 뭐. 조름방지용이야?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 군대에서 제식할 때 있잖아요. 제식 같은 거 할 때 딱 여기다가 바늘 이렇게 꽂아놔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 바늘에 찔려서 자세 똑바로 이렇게 해놔요. 진짜로. 어? 원래 군대는 그런 곳이야. 자, 아무튼 0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0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어떻게 읽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래. 그럼 얘는 이 무한대는 계속 커지는 상태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작아지고 있는. 그치? 맞아?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됐어? 때리면 괜찮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계속 작아지는 거지 이거.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다고. 그러면 얘는 수렴해 안 해? 수렴해 안 해? 수렴 안 해? 그래프를 따라가면 지금 얘는 계속해서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맞아? 그럼 수렴하지? 네. 그럼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요. 이렇게 돼. 됐어? 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도 물어볼까?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0에 가까이 간다라는 건 왼쪽에서 오는 것도 있을 거고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얘네가 어느 쪽으로 맞나? 아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치? 어떤 특정 값으로 보낼 때에는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 올 때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거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개념이 자극한 우극한. 자, 이름에서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 추측 가능하거든. 자, 이렇게 0의 왼쪽 편에서 0으로 가까이 오는 거를 자극한이라고 하겠어, 우극한이라고 했어?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자극한. 오른쪽으로 가니까 우극한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왼쪽 편에서의 극한이라 해서 자극한, 오른쪽 편에서의 극한이라 해서 우극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자극한은 A로 가는데 A보다 작은 데서 오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써줘. 자, 그럼 얘 우극한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로 보낼 거거든? 근데 A보다 큰 데에서 오는 거잖아.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기호를 약속했어요. 됐어? 불만 있는 사람 있어? 혹시? 그래서 마이너스를 밑에도 안 붙이고 가운데다 붙였을까? 붙였을까? 가운데? 어디가 가운데지? 아니, 그냥 A 위에다가 붙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 여기다가? 네. 실제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곱이랑 그래서 뭐 분분하긴 하는데 일단은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게 오른편에다가 쓰기로 했거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뭐 대학 교수 정도급 되고 너네가 막 새로운 수학 법칙, 물리 법칙 이런 거 다 증명해냈어. 만들어냈어. 그러면 네가 여기다 쓰든 저기다 여기다 쓰든 누가 뭐라 할 거야. 맞죠? 니네가 타임머신을 만들었어.
아니 타임머신 만드는 과정에서 너가 여기다 썼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거야? 이 새끼 수학 모르네? 오른쪽에다 써야지 등신아 이럴 거야 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일단은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 내에서 정한 대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니까 이게 약속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의는 약속이고요. 약속은 따지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약속했어요 그렇게 이미. 너네 빼고 다 해놨어요. 나 빼고도 해놨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렇구나. 위대하신 우리 수학 동지들께서 정해놓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써주면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큰 데서 오는 거야? 0보다 작은 데서 오는 거야? 큰 데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점점점 y축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 그치, 얘들아? 맞아? 그럼 어디 값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무한대. 그치? 근데 그걸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 안 하고 발산한다고 얘기해.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이거 이제 세 번째 용어가 나오는데 발산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세 번째. 어디서? 저 동그라미 2개 많이 줬어요. 아, 이거 무한대? 고등학생 때, 너네도 있겠지만, 과학 동아리, 뭐 수학 동아리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 과학 동아리였다가, 시그마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과학 동아리가 왜 시그마지?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못 썼던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뭘 썼냐면, 수학 동아리를 만들었거든. 네. 우리 때는 동아리 활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어서 중요하긴 했었는데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수학 동아리가 없었어 우리 학교에. 그래서 수학 동아리를 만들었거든 내가 고3 때. 그게 이제 인피니티였어. 인피니티. 어이없어. 다음부터 발산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0의 자극한 그래서 fx 이렇게 했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 그렇지.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죠.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야. 0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여 보면 그때 함수값을 관찰해 보면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쌤, 저 리미티드가 그거 쓸 때 있잖아요. 리미트예요. 리미트 쓸 때 있잖아요. 쟤를 쟤를 꼬부정하게 써야 돼. 이렇게 바르게 써야 돼.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누구는 이렇게 쓰고요. 누구는 이렇게 쓰고요. 누구는 이건 뭐 새로 배울 때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냥 이렇게 쓰세요. 둘 중에 하나로. 알겠죠? 처음에 배울 때는 정석대로 책에서 약속한 대로 하시고 좀 너네가 기술이 익숙해지면 그때 너네 뜻대로 하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다시 자극한 우극한으로 돌아올 건데 자극한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값으로 근처로 보낼 때 이게 왼쪽에서 잠깐 너네 기준으로 왼쪽에서 보낼 때랑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냈을 때 얘가 이렇게 만난다면 어떤 특정 A 값으로 보냈을 때 왼쪽에서 보낸 거를 오른쪽으로 보냈을 때 이 만났을 때 어떤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자 x는 a로 보낼 건데 좌극한 값이랑 이게 x는 a에서 우극한 값이 이렇게 같다면 어떤 특정 값 k로 같다면
이 fx 값은 그냥 k 값이다. a에서의 극한값이 k 값이다. 이렇게. 왜냐면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극한값이 k니까 a로 가면 그냥 k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너네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너네가 점점점 나이를 먹어서 지금 중3이 됐잖아. 16살이 돼서. 너네가 점점점 나이를 거꾸로 먹어서 20살이었는데 점점 나이를 거꾸로 먹어서 16살이 되면 그때도 중3이잖아요. 맞죠? 16살은 중3이잖아.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 대응관계를. 그러니까 왼쪽에서 보내봤는데 그때의 극한값도 K, 우극한을 해봤는데 그때의 극한값도 K면 어느 방향으로 가나 A로만 가면 어디로 가? K에 가까이 가니까 우리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자, 그러니까 그래프로 살펴보면 어떤 Y는 fx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대. 자, 그러면 좌극한값은 왼쪽에서 이렇게 그래프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 자, 우극한값은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A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만나지.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안 만날 때겠죠. 그죠? 자,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해 안 해? 안 해. 왜냐면 수렴은 하죠. 얘는 어떤 값으로? 얘도 어떤 값으로 수렴하지? 얘도 어떤 값으로 수렴은 하지? 근데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지금 어때? 다르죠? 이럴 때는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자, 정리하자. 자, 지금 극한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만나면 같다면, 그치?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야. 그냥 그 정도만 알아야 돼. 자,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지? 이 지금 너네 지금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익숙해져야 돼. 입으로 얘기해야 돼. 오케이? 자, 다시. 자, 이거 한번 읽어보면, 자, x를 어디로 보내? A 플러스 A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x는 a에서의 자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봐. X는 A에서 자극한 x는 a에서의 자극한 값이야, 이게. 그러면 지금 내가 써놓은 거에 의하면, x는 a에서의 자극한 값은 뭐라고 설정해놨어? k라고 한 거야. 됐어? 네. x는 a에서의 자극한 값이 뭐야? k. 그러면 x는 a에서의 우극한 값은 k. 두 개가 자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어떻다? 같으면, 자, x는 a에서의 극한 값이 어떻다? K다 존재하고. 그치, 존재. 처음에 원래 다 그래. 틀려도 돼. 입으로 얘기해야 돼, 근데 대신에. 자, x는 a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고, 그때 그 극한 값이 몇이다? K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어려워요. 어려워? 그럴 리가 없어요. 문제 한번 봐볼게요. 쉬워요. 야, 근데 1번부터 볼 건데 사실 그런 거야. 사실 극한 한 다음에 미분하고 이제 적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식으로 치면 이 주식 그래프가 어떻게 다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아직 모르는 상태지.
오늘 이후로의 주식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너네 알아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그걸 예측하는 누군가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누군가.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돈 벌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떤 함수식으로 만들어서 그 식을 그래프로 변환하는 과정. 그게 미분이고 적분이에요. 자, 미분이 그럼 뭐냐면 얘를 통해서 규칙을 찾고요. 얘를 통해서 식을 만들어서 그래프 만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통해서 어떤 값을 얻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네가 그래프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프가 어떻다, 저렇다, 변화율이 어떻다,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한다, 얼마나 완만하게 증가한다, 얼마나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는 뭘 하냐면 관찰하는 거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관찰을 통해서 식을 만들어 줄 건데, 일단은 관찰하는 방법도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 관찰을 할 건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래프라면 관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래프 그냥 그려보면 끝나는 거거든. 뭔 말이냐면 1번 문제 지금 보면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낸대? 리미트 x를 2로 보내거든. x제곱 플러스 1이래. 얘들아, 얘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고, 지금 요런 2차 함수잖아요. y좌편이 1인 여기 y좌편이 꼭지점이겠네. 맞죠? 자, 그랬을 때 2라는 지점이 여기 존재할 거고, 자, 위로 보내보면 자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지금 어떤 것을 알 수 있어? 같음을 그냥 알 수 있지. 그래프만 보더라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자극한 우극한 따로 조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프를 안다면. 그럼 모른다면 따로따로 하셔야 돼. 그러면 너네가 그래프를 많이 알아두는 게 좋겠지. 그래서 너네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에 대해서 너네가 어떻게 그리는지 다 알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킬 거야. 근데 어찌됐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얘는 끊임없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얘는 2에서의 함수값으로 수렴하겠네. 자극한 우극한 모두. 그치? 2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몇이야? 5니까 얘 극한값도 5라는 거야. 이해되니? 맞아? 자극한값도 지금 몇이야? 5로 가고, 우극한값도 지금 몇으로 수렴해? 5로 수렴하니까. 맞아? 자극한값, 우극한값이 모두 5로 수렴하잖아요. 자극한, 우극한이 같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5라는 거야. 됐지? 자, 2번도 보면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낸대? 2로 보낸대. 자,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거든요. 어라? x가 2로 가까이 가면 여기가 2의 근처잖아요. 그럼 얘는 0점 몇일 거고 얘도 0점 몇이겠지. 어떻게 비교하지? 자, 근데 얘는 봐봐. 우리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x-2에 x 플러스 2로.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인수분해에서 약분한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상한 걸 느껴야 돼. 이상하지 않아? x-1 어떻게 나와요? x-2 x가 2까지 가면 0이 돼요. 그치, 여기는 얘 함수로 우리 바라보기로 했잖아. 함수잖아. 그치? 우리 실제로 이 함수를 그려보고 이거랑 이거를 그리면 얘네 두 개가 같을까? 달라요. 뭐가 달라? 차수가 달라요. 그렇지. 정의역이 다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차수가 다른 게 아니라, 왜? 얘는 모든 실수죠, 정의역이. 근데 얘는 정의역이 뭐가 딱 하나 빠지거든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아니지, A가 왜 나와? 마이너스 2. 2. X가 너 안경 없어? 뒤는지 끼는데 제가 어제 안 꼈어요. 그럼 앞쪽으로 와. 괜찮습니다. 아니야, 빨리 와. 네.
너네 뇌에 그 정보를 입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눈이에요. 눈이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이건 뭐 내가 뭐 아는 게 아니라 각각 다 나뉘어져 있는데 눈이 30%예요. 30%면 엄청난 큰 비중이거든요. 만약에 눈에 문제가 있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안경을 안 낀다, 렌즈를 안 낀다, 그런데 공부한다, 수업을 듣는다, 이거는 30% 포기하겠다라는 거야. 버리겠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꼭 있잖아요. 시력이 안 좋으시면 안경을 끼던가 렌즈를 끼던가. 근데 나는 안경을 추천해요. 왜냐면 렌즈는 또 선생님 렌즈 눈 아파요, 막 눈 뻑뻑해요 이러거든요. 아 저는 근데 그 드림 렌즈 알아 나도. 드림 렌즈. 드림 렌즈 뭔지 안다고 나도 21세기 살고 있거든요. 아 네. 나도 아이폰 쓰거든요. 오이. 역시 MZ 세대. X가 2가 아닌 실수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Y좌편이 2인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잖아. 네. 그럼 얘도 똑같이 Y좌편이 2인 직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2에서의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얘의 극한값을 얘로 살펴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딱 2에서의 함수값을 관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2로 근처로 보내보고 싶은 거지. 네. 근데 얘를 2로 근처로 보내거나 얘를 2로 근처로 보내나 자극한이랑 우극한 값이 둘 다 어때 지금? 같긴 해요. 똑같이 4로 대응이 되지? 네. 수렴하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x가 2로 보내봤는데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했을 때 0 되고 0 되죠? 그럼 0이 되는 것들을 없애주는 거야. 이해돼? 네. 그래서 그걸 없애주면 어차피 얘랑 뭔 차이야? 여기에 하나 차이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때 그 함수값을 관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극한, 근처로 보내고 싶은 거잖아, 얘들아.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관찰해주고 얘는 극한값이 몇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 4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습니다. 쉽네요. 자, 이번에도 x가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2로 가는데 여기 보면 지금 3만 덩그러니 써져 있거든요. 얘는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상수함수죠. 맞나요? 맞아요. 그럼 2라는 숫자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결국 얘는 어디로 수렴하게 돼? 3으로밖에 쓰면 안 돼. 3으로 수렴하겠죠. 그쵸? 네. 맞아? 네. 그래서 극한값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때?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극한값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쉬워지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갈수록 너네가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운 형태로 갈 거거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극한값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얘기를 해볼 건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고 또 다시 이제 뭐 3번으로 넘어가면 일단 문제를 쭉 볼게요. 죄송한데 너무 추워요. 저 뒤로 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한 50번만 하고 와. 자, 진짜요? 진짜 하겠습니다. 아니 추우면 그렇게 하라고. 진짜요? 아야 안 추워 안 추워? 추워요. 그럼 네가 원하면 해. 10분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진짜 안 돼. 자. 자, 이거 이제 관찰해 볼 건데. 자, 봐봐. x가 지금 2로 근처로 가고 있어. 이 근처로. 이 근처로 가까이 가면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x-2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x가 2로 가고 있으니까 2점 몇몇몇몇 혹은 1.9 몇몇몇몇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맞아? 맞아요. 되니? 네. 자, 분모는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0의 근처로 자꾸 작아지고 있어. 근데 분자값은 고정이야. 극한. 자, 그럼 분수값은 어떻게 돼가? 계속. 그거 동그라미 2개.
계속 커지고 있죠. 네. 맞아? 그러면 계속 커지는 거야? 계속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죠. 동그라미 2개.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뭐라고? 동그라미 2개. 양의 무한대. 양의 무. 여기까지 됐죠? 근데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왼쪽으로 보내나 오른쪽으로 보내나 일단은 다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태죠. 자, 근데 지금 너네 이 그래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 맞아요. 어려울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x가 2로 가면 x-2의 제곱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0.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네. 맞아?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랬을 때 x-2의 제곱분의 1을 관찰하고 싶은 거거든.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네.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얘를 내가 t라고 두면 t가 0으로 가는 거잖아. 네. 맞아? 맞아요. 그럼 얘는 몇 분의 1이야? t분의 1로 바뀌지? 맞아? 맞아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수업 개념 설명하면서 x분의 1 그래프를 그렸잖아. 이렇게. 그치? 맞아요. 네. 이걸로 관찰했다고. 그치? 자, 근데 잘 들어봐. 지금 얘는 x-2의 제곱은 x가 2로 갈 때 0보다 큰 상태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0보다 작은 상태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큰 거야? 상태에서 가까워. 한번 이거 투표를 해보자. 큰 상태지 얘들아. 제곱 무조건 양수잖아. 0. 그쵸? 맞잖아. 맞죠? x가 지금 딱 2가 되는 게 아니라 2의 근처의 수죠. 2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지금 그걸 뭐 하고 있어? 제곱하고. 제곱하고 있는 상태니까 제곱하는 순간 0보다 커지죠. 네. 그러면 0보다 큰 거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자세하게 안 써져 있지만 얘는 0의 우극한 값을 조사하는 거야. 됐어? 네. 맞아? 자, 그러면 0의 우극한 값이니까 요렇게 다가가는 함수 값을 조사해 주면 되는 거지? 네. 맞아?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 아.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렵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거 많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사실 3단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너네 하고 있는. 아, 나 이미 마스터했다.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지금 기본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실 뭐 1, 2, 3단원은 왔다 갔다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따 나중에 나오게 되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건데 어때? 지금 이거 조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는? 이해 좀 되는 것 같아. 지금 관찰을 할 건데 합성함수의 관찰인 거야. x가 2로 갈 때 x-2의 제곱이 어디로 가는지. 그럼 얘는 지금 fx를 x-2의 제곱이라고 하고 gx를 x분의 1이라고 하면 지금 이 그래프는 gfx의 그래프잖아. 네. 그치? 네.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조사하는 거거든. 네. 그치? 배웠지 이거 수아야. 배웠어. 이거 어려운 거잖아. 그래프 그려서 막 하고 막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왔다 갔다 해서 보면서 막. 그치? 자, x가 2로 갔을 때 x-2의 제곱이 어디로 가냐? x가 2로 가니까 당연히 0으로 가겠죠. 네. 근데 제곱하고 있으니까 0보다 큰 데서 0으로 가는 거지. 그걸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플러스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0에서의 우극한 값을 조사하니까 이렇게 간략화해주면 t분의 1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네. 그러면 이 결과값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얘에 대해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쌤, x-2의 제곱분의 1 가능하셨어요? 자, 2번으로 넘어가서
3번에 2번은 얘 극한값을 조사해 보래. 어? 아, 오타예요, 오타예요. 숙제 교재 오타예요, 그거. 오타니? 누가 그랬냐 진짜. 너가 했어? 네, 오타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쌤 거예요. 못 들었어, 이씨.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 없이 한번 해보자. 그래프 없이. 너네 그래프 없이 하는 거 졸라 좋아하잖아. 맞아요. 그래프 그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야, 원 문제면 원 그리고 시작해. 대략적인 그림 그려고 시작해. 안 그리시잖아요. 그쵸? 그래프 없이. 지켰다. 자,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1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 x-1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으로 하고 있어요. 0으로 가죠. 근데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데서 0으로 가는 거야? 0보다 작은 데서 0으로 가는 큰 거야? 데에서 0으로 하는 거죠. 절대값이니까 양수니까 큰 데에서 0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건 x-1의 절대값분의 -1인데, 자, 그러면 요 x-1의 절대값이 반복되니까 이거 치환을 해줘서 t가 어디로 간다? 0의 우극한으로 간다. 됐어요? 0에서의 우극한 값 조사하는 거지? 뭐에 대해서? t분의 -1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 네. 돼요. 자, 그럼 t가 0에 가까이 가는데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네.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발산해? 동그라미 2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맞아? 그럼 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근데 쌤 이거 어떻게 그려요? 자, 오늘 무한도 그리는 거 알려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지금 x는 1이라는 정근선을 그려주고 y는 0이라는 정근선을 그려줘서 얘를 정근선으로 가지는 어떤 유리함수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거에다가 절대값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는 거니까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네. 그러면 지금 1로 보내는 건데 계속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는 거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되고, 안 된다면 이렇게 단계별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좋습니다. 수야 괜찮아? 자, 그럼 넘어갈게요. 5번. 그때 뭐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없다고, 그래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면, 지금 얘는 x값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만수르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만수가 뭐예요? 만수가 하여튼 그럼 이건희는 알아? 이건이 알아요. 손흥민도 알지. 흥미 알아요. 흥민이 형한테 가가지고 흥민이 형 내가 용돈으로 1,000원 줄게 이라고 하면 네. 흥민이 형한테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뭐야 이 새끼 이럴 거 아니야. 왜? 걔는 일주일에 2억을 버는 앤데 일주일만 일하면 2억이 들어와. 근데 1,000원 준다고 하면 얘가 꿈쩍하겠어. 뭐야? 이러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내가 x가 계속 커지고 있어. 무한히 커지고 있어. 심지어 제곱을 하고 있죠. 그 수를. 네. 거기다 3 주는 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그냥 무한 플러스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한 직관. 플러스 3이라고 안 쓰는 거예요. 어. 그렇군요. 우리 이걸 직관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실 그래프를 그리라고 지금 유도하는 거거든. 이 교재에서는. 근데 그래프 굳이 안 그려도 되긴 하지. 자, 그러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네. 그러면 x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대. 그러면 이것 따라서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럼 어찌됐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프 기울기 음수가 계속 내려가. 그래프 2차 함수의 2차항의 계수가 음수라면 그래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진다면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음의 무한대로 되겠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보고요. 마이너스 x분의 2. 그러면 그래프 그냥 할게요. 이제부터는. 자, 그래프 그려주면 이번에는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맞아? 네. 그럼 진우야,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그럼 어디로 가? 수렴의 발산에? 알려주지 마. 그거 바보 만드는 거야. 진우야, 이거 그래프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라고. 그랬을 때 그 함수값에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보면 되잖아. 어디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가지? 그럼 이건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야? 발산한다고 하는 거야? 발산하는 건 발사! 이러면 되는 거야. 미사일 발사! 이러는 거야. 어? 수렴하죠? 어디로 수렴해? 너 뒤진다 진짜. 졸리면 좀 잠 좀 깨려는 노력 좀 해. 너 안 해. 그거를 너무 안 해. 그치? 좀 주변에서 빨리 한심한 눈으로 쳐다봐 좀. 아유. 어? 쉬었다가 갑시다. 뒤에 일정이 있는데 너네 수요일에 오는 거 아니야? 응? 오늘 뒤에 일정이 있는데 수요일에 오는 거 아니야? 9시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수요일에 오는 거 아니야? 뒤에 일정이 안 된다는 게 뭔 말이야? 정규 수업 지금 가야 돼? 아까 아니라 9시까지 한 다음에 저한테서 약속 잡았는 게 있는데 근데? 너 아니잖아. 너 뭐 빠져? 수요일에 오는 거 아, 저번 주 거? 저번 주 거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3일 남아서 했어. 아, 그거 수련회 때문에 빠지는 애들만. 아 너는, 일단 그럼 나중에 이거 그 등차 수열 어. 언제까지 끝나는지 이번 주까지. 이번 주 주중까지 해서 나한테 검사 맡으면 돼. 풀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번 주, 준서, 홍준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토요일 나와서 수련회 가가지고 뭐가? 저거 풀이 아니, 뭐를 뭐를 하고. 블랙라벨 뭐. 그거 풀이를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오늘 한 거를 보내면 되잖아. 근데 그거 못 찾으면 뭐냐고. 어떻게 못 찾아? 집에서 한번 찾아. 안 했다고 해, 이 새끼야, 그동안. 진짜 했어요. 오늘까지 안 하면 안 한 거야. 그럼 오늘까지 찾아가. 몇 시까지 가는 거야? 12시까지. 오늘까지 안 보내면 그냥 안 한 거야. 아니, 괜찮아. 그냥 냅둬. 왜? 뭐? 지금 돌고 있어? 시험 범위가? 기말고사 얘기하는 거야?
떠들지 마. 자, 아니 근데 그거는 지 남자랑 남자 시켜준다고 먹거든. 자 7번 볼게요. 자 7번은 네. 그래프를 보고 극한값을 조사하라는 거거든. 여기가 3이라고 하고 있고 비어 있고 y는 fx가 노란색 그래프를 따른대. 네. 여기는 2 그 돼 있거든. 그럼 1번은 지금 0에서의 자극한 값을 조사하라는 거잖아. 자 진우야, 0에서의 자극한 값은 어떻게 돼? 아, 설마 아까 전에 그렇게 뭐 이걸 발산한다고 하고 이래놓고서 쉬는 시간 내내 놀고 막 떠들고 그러진 않았겠지. 복습하고 있었겠지. 내가 또 안 물어볼 거라는 생각은 좀 해놨겠지. 인생 원투데이 산 것도 아니고. 0에서의 자극한 값.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자극한이면 왼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 함수값의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3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3. 자 2번. 재승아, 0에서의 우극한 값은 그럼 어떻게 돼? 그치, 3으로 수렴하지.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3번이 물어보는 건 뭐야? 0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지? 맞아? 얘들아, 근데 지금 이게 1번, 2번, 3번이 빌드업이거든? 지금 0에서의 자극한 값도 3으로 수렴하고 0에서의 우극한 값도 3으로 수렴하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자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럴 때 0에서의 극한값이 몇이다? 3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4번부터 6번까지는 또 2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는 과정인데, 자 4번 2에서의 자극한 값 예제야 뭐야? 2에서의 자극한. 그렇지, 0으로 가고 있죠. 다인이 왜? 아니 뭐야? 아니 그 공간계인데 섭씨에서 아. 잘못 못해요. 졸려가지고 뭐 예쁜 애한테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저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요? 그거 어쩌라고. 아니. 자, 이거 발끈하면 더 웃긴 거야. 발끈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야. 자, 2에서의 우극한 값 몇이 됩니까? 2에서의 우극한 값. 2에서의 우극한 값이니까 이렇게 따라가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네. 3. 이렇게. 그러면 지금 2에서의 자극한 값이랑 2에서의 우극한 값이 지금 어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0이고 3이니까 다르죠? 영상. 자, 그러면 진우야. 자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다르니까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몇 번에다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극한값을 조사하여라 이러면 너네가 1번, 2번, 3번 순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극한 조사하고 우극한 조사해서 같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은 3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자극한 우극한 조사했는데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3으로 수렴하네? 그치? 네. 근데 자극한 우극한 값이 다르네?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그럼 넘어가서 9번. 오늘 진도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13번까지 나갈 거, 숙제 18번까지 나갈 거. 9번. 자, 1번. 조금만 빠르게 나갈게요. x가 2로 갈 때 x-2분의 1이래요. 자, x가 2로 가면 분모는 어디로 가? 0에 가까워지고 있지?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얘는 자극한 우극한을 조사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극한 값이랑 자극한 값 이거 조사해주면 되는 거지? 네.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한번 물어볼까? 2에서의 우극한 값은 어떻게 돼? 0이요. 아니요. 무한이요, 무한. 그렇죠, 무한대죠. 네. 그러니까 2보다 큰 데니까 양수이겠지 이거? 네. 근데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까 분수값은 계속 커지는 거죠. 네. 맞아?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요. 맞아요. 자, 얘는 무한. 아닌데? 잠깐만. 맞는데. 맞아. 아니지. 아니네. 얘는 2보다 작은 데잖아. 아, 그러네. 2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값이 음수값이야. 2보다 작은 거에서 2를 뺐잖아. 음수값이죠. 음수값이죠? 근데 여전히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 맞아? 여기 근데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이 안 되면 너네가 뭐 하면 돼?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려보면 돼요. x는 2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서 그려지겠죠. 그러면 지금 2의 우극한 값은 이렇게 이 그래프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자, 2의 자극한 값은 이렇게 왼쪽 편에서 이렇게 그래프 따라서 x는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네.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해되셨지? 자, 2번.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 답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되지.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식으로 먼저 해볼게요, 또. 그래프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얘는 그러면 또 똑같이 자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 조사하면 되는 건데. 얘들아, 지금 얘는 여전히 x가 2보다 큰 데잖아. 네. 크지? 2보다 크죠? 네, 맞아요. 그럼 2보다 큰 거에서 1을 빼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양수죠. 맞아? 0에 겁나 가까운 수인데 양수긴 양수잖아. 네. 자, 그러면 얘가 절대값이 어떻게 해결돼요? 그대로 나와요? 아니면 부호 바꿔서 나와? 박. 그대로 나오죠. 양수니까. 그치? 이게 왜요? 근데 그 2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럼 1.99999 이렇게 가잖아요. 2보다 큰 데서잖아. 2보다 큰데. 아, 맞네. 3에서 출발. 2점 몇몇몇몇이죠? 아, 그러네. 그러면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리미트 얘가 x가 2로 갈 때 1. 우리가 1이라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네. 자,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무엇인 일. 거야?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됐어? 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2보다 작은 수잖아. 네. 맞아? 2의 자극한 값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 지금 x 빼기 2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 그러면 여기 지금 절대값 벗길 건데 부호가 반대로 돼 아니면은 그대로 나와? 반대로 돼요. 반대로 되지? 그러니까 리미트 얘는 x가 2의 자극한 값을 조사할 거고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그럼 얘랑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자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의 수렴값을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자극한하고 우극한 값이 어때? 달라요. 다르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라고?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라고. 괜찮나요? 자, 3번. 자, 가우스 X.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 없이 한번 해봅시다. 2의 우극한하고 2의 자극한. 자, 그러면 얘들아, 가우스라는 건 가우스 X 값이 만약에 X의 범위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래. 네. n은 자연수고 뭐 정수라고 해도 되지. 정수고. 그러면 가우스 X 값은 뭐야?
N. n이죠 그냥. 네. 맞아? 여기까지 돼? 네. 그러면 3하고 4 사이면 가우스 X 값은 몇이야?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아요. X의 정수 부분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네. 여기까지 돼? 네. 야 그러면 여기로 돌아와서 2의 우극한이야. 네. 그럼 2보다는 살짝 크죠? 네. 2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2보다는 살짝 크다고. 네. 그럼 그거에 대한 가우스 값을 씌우면 그냥 이겠죠. 이겠죠. 네. 자 그러면 얘는 2의 자극한이니까 2보다는 살짝 작잖아. 네. 마이너스. 그러면 아니 1이지. 1이 되겠죠. 네. 다르네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어떤 수익이 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여전히 다르네. 그럼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쉬워요. 자,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 극한의 성질은 어떤 시그마에서 배웠던 그 성질들과 비슷하거든. 시그마에서 너네 이런 거 했었잖아. 아 잠깐만 여기 안 배운 저희 애들 안 있네. 배웠어요. 어, 시그마가 뭐예요? 아, 저래. 시그마를 안 배우면 좀 곤란한데. 몰라도 돼. 일단은 극한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리미트. 일단 기본 세팅은 어떤 두 함수가 존재했을 때 얘네 극한값이 각각 알파하고 베타로 이렇게 수렴을 한대. 이렇게 수렴한대. 둘 다 어디로 가고 있어? A로 가고 있어. 그치? 네.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A. A로 가고 있을 때 fx는 어디로 수렴해? 5로 수렴해요. 왜 저래? 알파로 수렴하고 아, 플러스. x가 A로 갔을 때 gx는 어디로 수렴해? 베타로 수렴하고 있어. 수렴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kfx래. k는 상수고. 진짜 왜 저래? 나도 안 하는 걸. 자, k는 상수래. 네. 그러면 K라는 거 결국엔 상수 배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결과 극한값도 얘랑 여기에서 뭐만 하면 주면 돼? K 배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 네. 맞아? 그냥 단순하게 함수값이 그냥 K 배 된 거니까요. 여기까지 됐지? 네. 자, 2번은 fx 뿔마 gx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분리해서 관찰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분리해서 관찰해도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얘가 어디로 수렴하고 얘가 어디로 수렴한대? A.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고 얘는 어디로 수렴한대? 베타.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라는 거.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간 과정을 이렇게 생략하고 그러면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거 알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다. 알파 빼기 베타다. 이렇게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3번.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도 마찬가지로 곱의 형태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알파로 수렴하고 얘는 베타로 수렴하니까 이 값은 알파 곱하기 베타다. 그럼 너네가 위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성질이니까 fx 곱하기 gx 되는데 fx하고 gx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하고 베타구나. 그래서 얘는 두 개 곱한 거 알파 베타 값을 가지겠구나 이러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야. 네 번째도 나누기로 돼 있어. 조금 생략을 할게. 자, 그러면 얘는 gx분의 fx 돼 있으면
gx하고 fx가 각각 알파하고 베타로 수렴하니까요. 얘는 뭐가 된다? 베타분의 알파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단, 더 정확하게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가 0으로 수렴한다, 안 한다? 수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렴하면 안 된다야. 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보면 리미트 이 두 함수가 다 뭐 이렇게 수렴한데 4하고 3으로 그러면 너네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 값 얘기할 수 있어? 7.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7. 7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네. 맞아?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단어에서 좀 어려운 건 진입 판단 문제거든?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대. 이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자, 이러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자, 거짓이라면 왜? My feel. 뭐야? 근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대우가 바뀌어요. 대우가 참이 아니야, 아니에요. 틀렸어. 바뀌어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왜인지 얘기할 수 있지 않으면 네.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아니, 저요. 뭐, 그러니까 알파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거짓이고 대표적인 거짓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이거 두 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 4번 성질 써서 맞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알파가 0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0이 아니라고 안 했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거짓이에요.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진입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 뒤에 문제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보면 지금 얘가 수렴한데요. 각각이 수렴한데 그러면 우리가 얘를 통해서 (3gx) 값 알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치? 네. 우선 뭘 알아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이 fx 값 알아내면 되죠. 얘는 몇이에요? 10이죠.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x가 a로 갔을 때 2fx 빼기 3gx가 4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죠. 맞아? 네.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3gx 얘는 6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6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 값 알아낼 수 있죠. 뭐야? 2. 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잖아. 그럼 답은 뭐야? 7. 7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아니 선생님 이거 얘가 5로 가니까요. 얘가 10이고요. 그럼 얘가 6일 거니까 얘 3인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 실수가 너무 잦아요. 아니야. 그냥 안 돼요. gx가 지금 수렴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질만 써서 지금 내가 뭐 했냐면 여기다가 2 곱했죠. 지금 이거 첫 번째 성질 쓴 거지? 네. 그럼 이 두 함수를 뺐죠. 이건 몇 번째 성질 쓴 거야? 두 번째 성질 쓴 거죠. 맞아? 그럼 이거 얻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뭐 또 다시 첫 번째 성질 써서 이렇게 얻어낸 거거든. 그치? 이런 식으로 답을 유도하면 될 것 같고 13번 자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는데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 거 좀 생략할게요. fx 빼기 gx 이거와 리미트 fx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대. 네. 그래서 때 리미트 gx 값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네. 이건 참입니까 어서오십니까? 처음입니다. 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두 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분리해주면 됩니다.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네. 맞아? 네. 맞지? 더하고 빼는 건 제약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주면 G 마이너스 G.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로 지어주면서 gx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A는 맞아요. 자, 니은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에 수렴하고 리미트 x가 똑같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gx는 양의 무한대로 똑같이 발산한다. 이거이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지금 두 개 곱한 값이 0이다 이렇게 물어봤지.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것 틀려요. 하나는 0에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거든요. 틀려요. 왜 틀릴까? 야, 이게 완벽하게 0이 아니잖아요. 0에 가까운 거지. 이걸 엄밀히 얘기해보면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fx가 만약에 x분의 1이고 gx가 x제곱이라면 네. x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네. fx는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죠? 근데 g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맞지? 네. 자 얘들아 그러면 fx 곱하기 gx는 뭐야? X. x가 되지? 그럼 여기가 x인 거거든? 아, 그럼 아니네. 그럼 x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얘도 같이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럼 얘는 틀린 거지. 아, 그러네요. 맞지? 그러니까 얘가 발레가 되는 거죠, 발레. 맞네. 그래서 얘는 틀려. 자, 디귿. 디귿은 아까 전에 내가 물어본 거지? 틀린 겁니다. 맞죠? 네, 0이 fx가 뭐가 될 수도 있어서? 0이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어서 틀린 거예요. 그쵸? 네. 0으로 수렴하게 되면 틀린 거죠. 그래서 거기다 발레에다가 디귿은 발레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저기 0이면 왜? 부모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fx 곱하기 gx도 X가 요즘에 모르잖아요. 얘가 수렴한 되잖아. 어떤 값으로. 그러면 지금 내가 gx 리미트 gx 값 얻으려면 얘에서 얘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부모가 0 돼버리잖아. 단 베타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답은 기억이 되고요. 여기까지 진도 나가서 숙제는 18번까지 내도록 할게요. 다음 거야 되는데. 원래 계획 진도는 33번까지 나가는 거였는데 많이 줄였어요. RPM 숙제는 네. 이거 7페이지 보면 네. 이거 7페이지 1번부터 16번까지 한번 다 조사를 해보시고 네. 넘어가서 34에서 51번까지 괜찮네. 다시 한번. RPM 1에서 16번이랑 34에서 51번까지 이렇게 숙제 나갈 겁니다. 자, 블랙라벨 봅시다.